올봄 들어 최악의 황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경보와 함께 황사 위기경보 주의도 발령됐는데요. 정혜윤 기상자난 전문 기자와 함께 황사 이야기 또 봄꽃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황사 상황부터 살펴볼게요. 오늘 출근하는데 정말 뿌였습니다. 네. 최악이라고 하던데 우리가 황사가 중국에서 오는 건 아는데 중국 네.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네, 일단 이 황사의 대표적인 발원지는 이 네이멍구와 고비 사막, 중국 북부 지방입니다. 이번에는 이 황사가 네이멍구에서 발원한 상황인데요. 먼저 사진으로 좀 확인을 해보시죠. 네, 지금 이 사진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이 황사 폭풍이 발생한 네이멍구 지역을 지금 이 화면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이 강풍을 동반한 대규모 모래 폭풍이 지금 발생을 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시가 이렇게 붉게 물들었습니다. 지구가 아니라 붉은 별화성이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자, 제가 이제 스캔으로 좀 보여드릴 화면이 있습니다. 네. 건조지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모래먼지의 모습인데요.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 위치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보셨던 이 붉은색으로 보였던 이 황사 발원지가 바로 이 지역입니다. 중국 북부 지역 그리고 네이멍구 지역이 지금 붉은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중국 북부 지역을 통해서 우리나라 서쪽으로 이 황사 모래먼지가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중국 13개 성에는 황사 경보가 내려졌고요. 그리고 베이징을 비롯한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된 이 지역에는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1000마이크로그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향으로 인해서 이 수도권을 비롯한 이 우리나라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도 400마이크로그램에 달하는 이 미세먼지 농도가 오전까지 좀 높아진 상황이었고요. 예. 그리고 지금은 미세먼지 농도가 조금 이동을 했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때 미세먼지 특보까지도 내려진 상황이고요. 네, 발원지 상황, 네이멍구 상황 얼마나 심각한지 봤고 네. 우리나라 황사 상황도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수도권에 네네. 올봄 들어서 처음으로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려면은 제가 환경부 지금 사이트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네. 네, 미세먼지 특보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국립환경과학원 에어코리아에서 제공하는 전국의 미세먼지 현황을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황사가 대부분 입자가 크기 때문에 PM10 정보를 좀 보시면 되는데 현재 붉은색으로 보이는 지역이 대기질 매우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노란색으로 보이는 지역이 매우 나쁨 지역입니다. 지금 서울 경기 지역이 오전까지는 말씀드렸지만 400마이크로그램 안팎까지 오르면서 평소 10배 수준의 농도를 보였다가 예.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100마이크로그램 안팎까지 조금 낮아진 상황이고요. 지금은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농도가 지금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미세먼지가 바람을 타고 이 남동 쪽으로 조금 이동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오후부터 지금 100마이크로그램 안팎까지 좀 낮아진 상황이고 그리고 강원과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농도가 다소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특보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빨간색 지역이 지금 경보 지역입니다. 네. 경기와 충북 지역이고요. 강원 지역도 지금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나타난 지역은 지금 주의보 지역인데요. 서울과 경기, 경북, 대구, 영남 일부 지역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 영동쪽이 좀 심한 네,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보통은 근데 산맥 넘어가면서 네. 영동 지역은 좀 맑은 경우가 많았는데 네네. 오늘 상황은 보니까 그렇진 않네요. 네, 지금은 이제 바람을 타고 이제 황사가 동쪽으로 남동 쪽으로 지금 이동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서쪽 지역은 한 차례 지나갔다고 보시면 되고 예.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후까지 좀 미세먼지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내일이면 주말이었는데 주말에 봄꽃 보러 가겠다 이런 분들 많았거든요. 그런데 네네네. 이 황사 짙어져서 걱정입니다. 언제까지 황사 이어질까요? 네, 일단은 내일 오전까지는 지금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는 미세먼지 상황을 조금 보실 텐데요. 네. 지금 보시면 이제 이게 오늘 밤 자정의 상황인데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지금 미세먼지가 좀 남아있는 상황이죠. 아까 보셨지만 농도가 지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지금 아직까지는 좀 농도가 높은 상황이고 이 노란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 약간 나쁨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까지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농도가 아직까지 황사가 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내일 오전까지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황사의 영향을 조금 더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오늘 오후 늦게 이 중국 발원지에서 황사가 추가로 발원된다면 네. 내일까지는 황사 영향을 우리나라가 조금 더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추가 발원 여부가 더 나오지는 않은 상태이고요. 네. 기상청에서 오늘 오후 5시에 예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추가로 발원될 아직까지는 예보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예. 오늘 오후에 추가로 이제 발원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된다면 내일은 이제 상황이 내일까지는 조금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겠죠. 네, 오후 5시에 나오는 발표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올 봄에 황사가 지난해보다 더 많이 나타날 거다 이런 네. 예보들 나오던데 왜 그렇습니까? 네, 일단은 이 앞서 이제 황사 발원지 상황을 저와 함께 보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황사 발원지가 예년보다 좀 건조하기 때문입니다. 민간 기상사업자 K웨더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에서 올봄 황사 일수가 예년보다 다소 많을 것으로 현재 예보가 됐습니다. 이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 등 황사 발원지의 기온이 일단 평년보다 높은 상황이고, 네. 그리고 이 강수량이 매우 적은 것이 일단 첫 번째 원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발원지 부근으로 이 저기압이 자주 지금 통과를 하면서 그 지역으로 모래먼지가 이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될 수 있는 조건이 자주 만들어지는 그런 기압 배치가 자주 만들어질 거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봄철 평균 황사 일수가 지금 5.4일 정도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해에는 무려 서울에만 15차례 그리고 3월 달에만 서울에 6차례의 황사 일수가 기록이 됐어요. 예. 그래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황사 일수를 기록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일단 5.4일보다는 더 많은 황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예보가 됐으니까 준비를 좀 해야 되겠죠. 네, 마스크 잘 챙기셔야 될 것 네. 같고요. 이번에는 벚꽃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벚꽃 축제 시작한 지역들이 꽤 있는데 네. 근데 가보면 벚꽃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올해 벚꽃 예상일이 예년보다는 3일에서 이 많게는 6일 가량 더 빨리 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예. 먼저 이제 그래픽으로 올해 벚꽃 개화 예상일을 좀 먼저 볼까요? 네. 네, 지금 보시면은 이 제주도가 3월 21일이었고요. 부산이 25일, 광주가 27일, 그리고 서울의 경우는 4월 2일이었습니다. 여기에 진해 많이들 가시잖아요. 3월 25일이었습니다. 네. 국내 최대 규모 벚꽃 축제인 좀 군항제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보통 군항제 같은 경우는 3월 25일이 좀 개막일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3월 23일로 좀 이틀 더 앞당겨졌습니다. 네. 지난해 상황 때문이었는데 지난해 예상보다 지금 훨씬 더 일찍 벚꽃이 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실제 군항제 기간에 이 절정기가 지난 벚꽃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축제를 개화 예상일보다 각 지자체에서 이틀 정도 더 앞당겨서 진행을 했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서울도 4월 2일 날 지금 예상일이었는데 이 지난해 상황을 고려해서 이보다 더 앞당긴 29일 날 지금 축제를 시작을 했는데 사실 대부분 지역이 꽃이 피지 않은 상황이죠. 네. 지난해 맞춰서 축제를 좀 앞당겼는데 아직 꽃이 안 피고 있으니까 계속 네, 연장을 맞습니다.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네. 근데 올 봄에 벚꽃이 늦게 피는 이유는 뭡니까? 네, 일단 추위 그리고 잦은 비 때문입니다. 이 벚꽃 개화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온도와 일조량입니다. 우선 3월 중순까지는 예년보다 좀 심한 꽃샘 추위가 자주 찾아왔고요. 그리고 비도 자주 내렸죠. 일조량도 좀 부족했습니다. 그러다가 3월 하순에 접어들면서 기온이 좀 다소 크게 좀 오르고 있기는 하지만 개화를 지금 앞당기고 있지는 못한 상황인데 하지만 이번 주말과 좀 휴일을 지나고 나면은 기온이 좀 오르고 맑은 날도 많아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벚꽃 개화도 좀 속속 이루어질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이웃나라 일본도 네. 벚꽃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맞아요. 일본 상황 어떻습니까? 벚꽃이 좀 폈습니까? 일본은 보통 제가 좀 알아봤더니 2월에서 5월 사이에 걸쳐서 벚꽃이 핀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보다는 기간이 좀 길죠. 그럼요. 그런데 올 봄에는 이미 좀 벚꽃이 펴야 할 지역에서 아직 벚꽃이 안
안 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좀 알아봤는데 지난 겨울이 너무 따뜻했기 때문에 벚꽃이 안 폈다 이런 이유가 나왔어요. 따뜻해서요? 네, 맞습니다. 보통 벚꽃은 온도가 올라가면 2월, 3월 기온이 올라가면 벚꽃이 피는데 겨울철 이상 고온으로 인해서 이 벚꽃 개화 신호 체계가 흐트러졌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꽃이 피면서 이제 일찍 폈다는 거죠. 그래서 얼어 죽는 일이 반복이 되면서 네, 봄이 되면서 이제 정작 개화를 할 시기에 개화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반대로 이제 말씀하신 미국 워싱턴의 경우는 지금 예년보다 다소 벚꽃이 빨리 피면서 만발한 곳이 많습니다. 작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인데요. 네. 이곳은 이 봄철 이상 고온이 나타나고 있어서 예년보다 일찍 벚꽃이 개화하고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빙하가 녹으면서 지구의 자전이 느려진다고 하던데 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 이야기는 저도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네, 빙하가 녹으면 그 녹는 물은 적도 부근으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피겨 스케이트 선수 아시죠? 예. 네, 이 회전하는 것을 좀 보시면 이 손을 좀 옆으로 벌려서 하잖아요. 네. 근데 벌리면 속도가 보통 느려지죠. 느려지죠. 네, 그런데 손을 이렇게 올려서 하면 속도가 빨라지죠. 네, 그걸 좀 생각해 보시면 쉬우실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물이 적도 부근으로 이동하면 자전 속도가 느려지겠죠? 네. 그런데 지구 자전 속도를 기준으로 이 24시간이 결정이 된다고 해요. 그동안에 이 지구 내부 물질의 변화로 인해서 자전 속도가 빨라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때문에 2026년쯤 1초를 좀 빼주는 윤초를 시행하기로 돼 있었는데 빙하가 녹으면서 자전 속도가 느려지는 이 요인이 생겼고 예. 이 시기가 3년 정도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 나오고 있는 겁니다. 빙하 녹는 게 지구 자전 속도에도 영향을 미치는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혜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